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7년차 초등학교 1학년 딸 하나.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가정이었죠.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부엌에 서 있었고 딸은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그 평범한 인사가 자꾸 떠오릅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저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거든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깼는데 집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부엌도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관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지도 않은 채 문고리를 잡고 그냥 서 있더군요. 뭐해? 제가 묻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놀란 것도 화난 것도 아닌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선 눈빛이었어요. 왜 그래?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크게 티 나는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 아내는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당신은 얼마나 찾을 거야?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없어져? 그냥 궁금해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이후로 자꾸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은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기억이 다 지워지면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 당신은 날 얼마나 알고 있어?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 왜? 엄마가 나한테 이름을 2번 물어봤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왜 내가 달라 보여?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마트에 간 줄 알았죠.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어디 갔었어?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계속 집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됐어. 아내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난 집에 있었어.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없었어. 아내는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 그날 아내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전체가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루가 어디로 갔는지. 며칠 후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 이제 준비됐어. 보낸 시간은 아내가 사라졌던 그날 오전 11시 42분. 이게 뭐야? 제가 묻자 아내는 창백해졌습니다. 나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어. 하지만 발신 기록에는 분명 아내의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가더니 바로 끊겼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다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당신 또 왜 그래? 제가 말하자 아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가야 할 것 같아. 어디를? 원래 있던 곳으로.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아닌 아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저는 결국 집 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밤에 나가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사흘 뒤 영상 속 장면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알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모양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영상 속 그녀는 분명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아내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웃었습니다.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하고 딸을 학교에 보내고 제게 웃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정말 제 아내가 맞는지. CCTV 영상을 본 다음날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집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나가? 오늘 연차 냈어. 아내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절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지갑 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모르는 지역의 카페. 날짜는 아내가 하루가 사라졌다고 했던 바로 그날. 그 카페는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가본 적 있어? 아내는 영수증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여기 처음 봐. 그 눈빛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그분 남편 되시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날 좀 이상하셨어요. 계속 누군가 기다리는 것처럼 문 쪽만 보시더라고요. 누구랑 계셨나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니요. 혼자였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잠깐 상담 가능하실까요? 교실에 들어가자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저 딸 그리고 아내. 그런데 아내 옆에 누군가가 더 그려져 있었습니다. 길고 검은 형체. 얼굴은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머님 뒤에 항상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서도 그 얘기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뒤에 누가 있어? 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안 보여? 뭐가? 엄마가 밤에 문 열어줄 때 같이 들어오는 사람.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을 열어줘?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문 살짝 열어. 그리고 속삭여. 저는 그날 새벽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2분.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조금. 바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누군가를 맞이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왔어? 작게 들렸습니다. 제 귀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켰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듯.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는 깜짝 놀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래? 누구랑 얘기했어? 아무도 없어. 그 순간 바깥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 저는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끝에서 분명히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기억장애, 해리성장애, 스트레스성 환각. 의사는 여러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최근 큰 스트레스 있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뇌 MRI도 혈액 검사도.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는 상담을 권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누군가 저를 안에서 밀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상담 예약을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서 있는 아내를 봤습니다.
문을 바라본 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저를 보며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전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요. 휴대폰 앨범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한 장의 가족 사진. 작년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 딸 그리고 아내. 그런데 확대해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아내 뒤 유리창에 어떤 형체가 비쳐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지만 얼굴은 없었습니다. 촬영 당시엔 아무도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주자 아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 뭐가? 그날 누군가 나를 불렀어. 누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생각날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면 안 돼. 왜? 아내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칠 수 있어. 그 순간 집안의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딸의 방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방에 2명이야.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딸의 방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여기 있었어. 근데 또 거실에도 있어. 저는 급히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방에 안 갔어? 응? 방? 아내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저는 다시 딸 방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리킨 벽 쪽에는 이상하게도 2개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림자 하나는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켰습니다. 그림자는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엄마와 단둘이 있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이상한 목소리로 말해. 어떤 목소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 엄마 입에서 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8부에서 봤던 그 영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백업해 두지 않았습니다. 녹화 목록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밤뿐이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었던 시간도 누군가와 이야기하던 장면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본 게 거짓이었던 것처럼. 당신 CCTV 봤어? 아내는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영상이 없어졌어.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지워졌겠지. 그 말투가 이상하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새벽 3시. 눈을 떴을 때 아내가 제 바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자?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곧 알아. 다음 날 아래층에 사는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새벽에 저희 집 앞에서 이상한 거 보신 적 있나요? 이웃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몇 번 봤어요. 뭘요? 아내분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새벽마다 복도에 서 계시던데요. 누군가 기다리는 것처럼. 혼자요? 아니요, 그게.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CCTV에는 안 찍히더라고요. 안 찍힌다고요? 우리 집 문 앞 CCTV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전 분명히 봤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 아래층 갔다 왔지?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내는 웃었습니다. 알 수 있어. 그 웃음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이상해졌던 시점. 사진을 다시 살펴보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가을, 우리는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시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금방 올게.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부터 아내는 가끔 멍해졌고 낯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행지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산 입구에서 이상한 체험을 했다. 거기서 누군가를 따라오게 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그날 걸었던 길이 그 산 입구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행 때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었어? 누가? 얼굴이 기억 안 나. 뭐라고 했어? 아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날 이후 아내는 점점 변했습니다. 가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제가 다가가면 멈췄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보고 선택하래. 무슨 선택? 엄마랑 같이 갈 건지 아빠랑 있을 건지. 저는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데리러 와. 누가?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난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저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어디도 못 가. 아내는 제 손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대신 갈래?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잠겨있던 문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아내의 목소리 같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시간이야.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정말 우리 집 문을 두드렸는지. 현관 쪽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났습니다. 딸을 품에 안은 채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여보. 밖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익숙한 목소리. 문 열어. 얘기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고 쉰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시간이야. 두 개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딸은 제 옷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니야.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잠겨 있어야 하는데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나만 데려가면 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참 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왜 그래?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전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거실에서 잤어? 기억 안 나? 뭘?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산 입구에서 찍은 사진. 확대해보니 아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지나가는 등산객이라 생각했는데 그 그림자는 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낯선 미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산에 다시 가보기로. 주말에 딸을 처가에 맡기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기. 기억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만났어. 누구를? 처음엔 사람이었어.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는 멍한 눈으로 숲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얼굴이 점점 흐려졌어. 우리는 그날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중간쯤 도착했을 때 아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기야. 작은 공터였습니다. 바람도 거의 없는데 나뭇잎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어. 외롭다고. 어디로? 아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닌 곳. 순간 제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아내를 보니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늦었어. 집으로 돌아온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아내는 가끔 제 이름을 모른 척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장난처럼 말했지만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 앞에서 아내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누구랑 얘기해? 제가 묻자 아내는 거울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안 보여?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아내 뒤에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딸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뛰어가 보니 딸은 자고 있었고 아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뭐해? 인사하는 중이야. 누구한테?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곧 올 거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산에서 무언가가 따라온 게 아닐까? 그날 밤 다시 3시가 되었습니다. 시계는 늘 같은 시간에 멈춘 듯 그 시간만 되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아내는 돌아봤습니다. 눈동자가 검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약속했어. 누구랑? 데리러 오면 가기로. 어디로 가?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 그 순간 현관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한 발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딸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가지마. 그 소리에 아내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두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을래? 아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쿵. 집안의 공기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 3시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 된 건지. 그날 이후 집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3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아내는 제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숨소리, 맥박, 체온. 모두 정상. 딸도 다시 엄마 옆에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엄마 괜찮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아내는 가끔 멍하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랬습니다. 들려. 뭐가? 발소리.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문을 잠그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잠근 뒤 항상 3번 더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왜 그렇게 해? 안에서 열릴 수 있거든.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안에서 열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가려고 했었지? 기억나? 어렴풋이. 왜 가려고 했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쪽이 더 편해 보였어. 어디가? 여기 아닌 곳. 그 말이 끝나자 거실 전등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또 울면서 깨었습니다. 아빠, 누가 엄마 이름 불러.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날짜, 아내의 말, 딸의 증언. 혹시라도 또 기억이 사라질까봐.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매달 같은 날짜의 이상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그 날짜는 작년 여행을 갔던 바로 그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내도 그걸 아는 듯 했습니다. 또 올까? 뭐가? 데리러.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날짜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38도, 39도. 병원에 가려는 순간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오지마. 누구야? 엄마 데려가려는 사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밤 11시. 거실에서 툭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 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왔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열지 마.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 안 지키면 대신 데려갈 거래. 누굴? 아내는 딸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딸 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침대 위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 누가 나 잡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목에 희미한 멍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갈게.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관문 흔들림도 멈췄습니다.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그럼 어떡해.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 아니야. 그럼 뭐야? 아내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약속은 나랑 했어. 그 말이 끝나자 현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돌아선 것처럼. 그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목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안쪽에 낯선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쪽에.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막아낸 건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번 것뿐인지. 현관문 안쪽에 남은 손자국은 분명 아이 손도 제 손도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길었습니다. 마디가 유난히 길고 가늘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나가려고 했던 거야.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뭐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현관 근처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울을 전부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비칠 때 하나 더 보여. 저는 결국 집 안 거울을 전부 천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TV 화면, 전자레인지, 유리 창문. 어디에든 비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스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좀 기억나. 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그날 산에서 내가 먼저 말 걸었어. 뭐라고? 외로워 보였거든. 누가? 사람처럼 서 있었어. 아무도 없는 공터에.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내가 말 걸자마자 웃었어. 무슨 웃음? 고맙다는 웃음. 그날 아내는 그 존재와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같이 있어주면 된다고 했어. 어디에? 여기.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 대신 다른 걸 원했어. 뭘?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산에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혹시 끝낼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 공터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 저는 소리쳤습니다. 약속은 끝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는 안 갈 거야. 숲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낯선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네가 대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생각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갔다 왔어? 어떻게 알았어? 아내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화났어.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짐을 거의 다 실었을 때 딸이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빠 아직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 딸은 집 안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뒤에.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집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말 처음 만났던 그 눈이었습니다. 끝난 것 같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새벽 3시는 조용합니다.
딸도 다시 웃습니다. 아내도 평범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가끔 아내는 창밖을 오래 바라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또 들려? 제가 묻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아내의 그림자가 늦게 움직입니다. 빛보다 반 박자 늦게. 저는 그걸 모른 척합니다. 딸은 더 이상 엄마 뒤를 보지 않습니다. 손목의 멍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산에서 무언가와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한 번 어긋났다는 걸.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떠난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따라온 건지.